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군무원 국어 함께할 양양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 2017년 군무원 국어 시험 기출을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2017년 군무원 국어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원된 게 있는데 사실 복원이라는 게 100%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복원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이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차피 내년에 똑같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군무원 문제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또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순서는 좀 쉬운 문제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찬을 먹을 때, 코스 요리를 먹을 때도 뭐 처음부터 스테이크 막 고기 썰면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먼저 준비가 돼야 되니까 뭐부터 먹어요? 물부터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부터 마시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부드러운 빵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좀 뭐 스프,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기 써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 어떤 유형을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군무원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부라는 건 왕도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도 안 해놓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 노력도 안 하고 성적은 90점 받고 싶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성적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뭐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자, 군대에 가면, 이 화생방 교장에 가면 구호를 외쳐요. 무슨 구호를 외치냐면, 이렇게 알아야 산다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알아야 산다. 그러니까 알아야 사는 거예요. 이거 방독면을 쓸 줄 알아야 어떤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연명하는 거죠. 안 그러면 죽어요. 알아야 사는 거예요. 자, 공부는 뭐다? 알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누구나 합격을 하고 싶죠. 그러나 합격증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 노력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합격하겠어요? 합격이 안 되죠. 알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합격이라는 문이 있어요. 합격.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이 합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근데 모르는 사람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합격이라는 건 이렇게 뭐가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냥 합격한다고 하니까 이 길로 가면 합격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 길에는 뭐가 따르냐면 노력이라는 뒷받침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하루하루 걸어가야 돼요. 조금씩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당장 그 문이 내 눈앞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작은 거를. 그래야 이정표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이 합격의 문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작은 이정표들, 표지판들이 나와요. 지금 너 잘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가라.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표지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유어. 내가 공부했으면 이 표지판 만나면 고유어. 그래, 나 저거 알아. 잘 가고 있네.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 갔더니 한자 성어. 그 다음 갔더니 속담. 그 다음 갔더니 한자 도금 문제. 그 다음 갔더니 맞춤법 문제, 표준 발음법, 외래어 문제들이 이정표, 표지판으로 나와요. 아는 사람은 아니까 내가 지금 길 제대로 가고 있네. 문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길은 따라가는데 맞춤법? 이거 뭐지? 표준어? 이건 뭐야? 표준 발음법? 로마자? 로마자는 또 뭐야? 뭐 이탈리아어인가? 이거 뭐지? 로마자? 길을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모르니까. 이정표 표지판을 봐도 모르니까 어떻게 가요? 딴 길로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의 문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은 일단 노력을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표지판이 분명히 잘 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불안하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문까지 가시고 문 열어 제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어렵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나마 그래도 가장 평등하고 공평한 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어떤 공부?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시험. 우리가 보는 이런 국가시험, 공무원, 군무원 이런 시험은 진짜 이 세상에서 평등해요. 공평하고. 왜? 노력하고 아는 사람만 합격증을 받으니까. 필기는 정말 공평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신분을 봅니까? 대학 나왔어야 필기 합격해요? 아니거든요. 남녀노소 차별해요? 안 하거든요. 빈부격차, 경제적인 상황, 여건, 외모 안 따져요. 부모님이 어쩌다 안 따져요. 필기시험은 공평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만큼 보다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알면 어떻게 된다? 합격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초심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할 때 이 멘탈이 아니에요. 멘털입니다. 맞는 외래어 표기는. 그러니까 이 멘털 관리, 이 마음가짐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걱정하지 마세요. 컷이 어떠다. 이번에 이제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냐. 국어가 이제 중요하지 않냐. 국사가 빠졌으니까 난 망했다. 나 국어 약한데. 아니 시험이 11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제위원도 아닌데 무슨 문제를 어떻게 낼지를 그걸 걱정하고 자기가 무슨 입시 컨설턴트도 아닌데 컷 점수 요동치는 걸 걱정하고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건 이 학원에서 근무하셔야죠. 행정 직원으로 일하시면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수험생이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고는 해도 돼요. 경쟁률이 어떻다, 컷이 어떻다, 참고는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 내 멘토를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험생이 할 게 아닙니다. 행정 직원들, 컨설턴트들 그런 분들이 대신해야 되죠.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시고 내가 왜 공부를 안 할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자, 그래서 군무원 국어와 또 공무원 국어가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017년도에 군무원 국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한번 같이 쉬운 것부터 물부터 마시면서 한번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우리가 표준어부터 좀 할게요. 표준어. 어문 규정의 한 단락인 표준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타픽은 복수 표준어가 타픽이에요. 복수 표준어. 자, 우리가 그러면 복수 표준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문,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 그런 거 둘 다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수 표준어라고 해요. 복수 표준어는 뜻이 같은 거. 단어는 두 개인데 단어는 물론 다르죠. 쌉싸름, 쌉싸래. 그런데 뭐가 같다? 뜻이 같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복수. 단수가 아니죠. 복수는 두 개 이상이니까 복수. 둘 다 뭘로 인정한다? 표준어로 인정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바로 복수 표준어로 한다는 거예요. 뜻이 같다.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별도 표준어라는 게 있어요. 별도 표준어. 자,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어는 있어요.
기존에 이건 표준어인데 그 뜻이 어떻다? 서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어떻게 인정했다?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러나 어떻게? 복수로 같은 걸로 여기지 않고 별도로 서로 따로따로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별도 표준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에는 복수 표준어도 있고 별도 표준어라는 게 있구나. 서로 별도로 구분하는 거. 복수 표준어는 서로 아예 같은 단어라고 보는 거구나. 이렇게 머리에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립국어원에서 1988년부터 표준어 규정을 정했어요. 근데 한번 정하고 88년부터 조용하다가 언제부터? 2011년부터 처음으로 표준어, 복수 표준어, 별도 표준어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이거 표준어인 줄 알고 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표준어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거죠. 자장면. 자장면이 원래는 표준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다 짜장면, 무슨 뭐 짜왕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니까 누가 자파게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게 맞는 어원이지만 그거는 국립국어 학자분들이 정하신 거고 표준어로. 근데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자장면이냐. 이건 자장가나 할 때나 그 자장이지. 내가 먹는 짜장면에는 이거 별로 식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장면은. 그래서 어떻게 2011년에 표준어로 정해준 거죠. 둘 다 인정해 준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발목에 있는 뼈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래는 복사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의학 용어로 복사뼈. 발목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숭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복숭아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복숭아뼈. 아니 누가 복사뼈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복숭아뼈 다쳤다고 하지. 그죠? 근데 하도 이걸 많이 쓰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혼란. 단어의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인정해 준 경우 이게 바로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사뼈, 복숭아뼈. 예를 들자면. 이게 2011년도에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총 39개가 인정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2017년도에 나왔던 그 선지 1번, 2번, 3번, 4번 내용이 다 2011년도에 인정된 복수 표준어, 별도 표준어. 그게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4번.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요. 한 6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60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럼 올해 물어봤던 문제 유형이 어떤 거였냐면 나머지 3개, 선지 3개는 보기 1번, 2번, 3번은 복수 표준어고 하나만 별도 표준어였어요. 그 하나를 찾아서 골라라. 학생들한테 그렇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없고 이걸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은 친구분들은 몰라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친구들은 이건 복수고 이건 별도인데 이걸 표기할 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2011년에 나왔던 뭐가 있었어요? 어리숙하다. 그리고 어수룩하다. 얘네가 같은 걸로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별도 표준어. 그러니까 뜻이 둘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별도 표준어였기 때문에 정답이 이걸 골라줬어야 되는 거죠. 자, 선지 1번에 뭐가 나왔냐면 등물 그리고 목물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등물, 목물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2016년도에 복수 표준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선지가 똑같은 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왔던 선지가 2017년도에 똑같이 나왔어요. 복수 표준어 예를 들면서 그게 다 2011년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2011년도에 나왔던 인정한 사례들 39가지 13년, 15년, 16년 거 한 개수로 6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면 한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춘다라는 거죠.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이렇게 몸풀기로 저희가 복수 표준어,
별도 표준어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도 이제 쉬운 걸 하도록 할게요. 사자성어, 한자성어 문제가 나왔는데 선지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1번에 간담상조, 자, 그 다음에 부밀복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부여대, 그리고 네 번째가 고장남명.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왔는데요. 자, 학생들이 보실 때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고 한자로 주어지는 문제죠. 그렇지만 어려운 한자 성어들이 아니었어요. 자, 군무원 한자 성어의 문제는 16년에도 나왔고 17년 올해에도 2번이 나왔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한자 성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 세 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 익숙한 거. 그냥 들어도 아, 간담상조, 간하고 쓸개를 내주면서 서로 보여주는 거. 아, 절친이잖아, 절친 이거. 중마고 같은 뜻이네. 간과 담을 서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아, 중마고, 절친. 많이 들어봤어요. 구밀복검, 구밀. 아, 입에다가 꿀을 바르고 복검, 배에다가는 검을 숨겨놓은 거니까 아, 이건 겉다르고 속다른 거네. 말은 막 달콤한 말 하면서 속으로는 검을 숨기고 있으니까 언젠간 찔러 죽이려고. 배신. 그죠? 배신에 관련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뜻이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고장남명. 뭐 고장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장남명이라는 건 이거죠, 이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개는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근데 하나만, 선지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안 하시면 잘 모르는, 약간은 그 세 개보다는 더 어려운 것 하나가 선지로 나와요. 2016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개옥지탄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개옥지탄이 뭔지.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남부여대가 나왔어요. 남부여대. 남부여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친구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남부여대? 그 여자대학교 아니에요? 무슨 이화여대, 동덕여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여자대학교가 아닌데 남부여대? 근데 좀 그럴싸하긴 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남부대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여대니까 진짜 무슨 여자대학교 같은 이화여대, 동덕여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 남부여대라는 뜻은 남자는 등짐을 지고 등에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재산, 짐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뭐 하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거죠. 집이 없어서. 그래서 남부여대는 가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속담이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 나왔어요. 삼순구식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자 성어는 쉬운 거 3개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우리가 잘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것들 하나씩 넣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니까 한자 성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꼭 한 문제는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거 들어가면 이제 저 용비어천가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비어천가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건 조선 세종 때 세종이 지은 건데 뭐하러 지었냐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뭐 하려고요? 노래하려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책이다. 최초. 왜냐하면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진 그 시기가 훈민정음을 만드는 그 시기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훈민정음이 사용된 책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가 어떻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용비어천가는 어떤 문학의 대표작이냐면 악장 문학의 대표작이에요. 악장 문학. 악장 문학의 대표작. 그러니까 보기에 선지에 뭐가 나왔냐면 1번 경기체가의 대표작이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미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몇 분 걸리겠어요? 보기가 또 1번으로 경기체가가 있었으니까 10초, 20초 안에 한 문제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쉽게. 물 한 잔 마시니까 문제 답 하나 맞춘 거예요. 그 정도로 쉬웠던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듯이. 악장 문학의 대표작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기체가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나왔다.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부터 나왔던 한문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용비어천가하고는 상관없는 갈래죠. 아무 상관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웠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외래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외래어. 자, 이 외래어도 참 웃겼던 게 뭐냐면 작년에 16년도에도 외래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선지가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17년도에 선지가. 자, 외래어 보기를 보니까 선지가 타깃. 타겟이 아니죠. 타겟이 아니고 타깃. 자,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섀도우 복싱. 이 섀도우 복싱은 문제가 뭐냐면 남학생들은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섀도우 복싱. 근데 여성분들, 여학생분들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싱은 알겠는데 섀도우가 이게 뭔 말이야? 섀도우 복싱? 뭐 하는 복싱이야 이거는? 에이? 뭐 싱이니까 노래인가? 헷갈리기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권투인지 복싱인데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앙케트. 그리고 네 번째가 장애물을 의미하는 바리케이드. 이 네 개가 나왔어요. 선지로. 선지로 네 개. 자, 근데 정답을 고르라고 하니까 타깃은 분명히 알겠고 공부했으니까 그래, 앙케트 16년 기출문제였으니까 앙케트가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16년도에는 앙케이트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틀렸으니까. 그럼 앙케트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번, 3번은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처음 들어봐. 섀도우 복싱이 뭐야? 섀도우 복싱? 바리케이트는 또 뭐야? 뭐 파리게이트는 내가 파리바게트는 아는데 바리게이트는 또 뭐야?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인가? 발음할 때는 바리게이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바리게이트? 근데 바리케이드? 아니면 바리게이트?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4번에서 헷갈리다가 2번을 찍든지 아니면 4번을 찍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엄청 쉬운 이 외래어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게 바로 이 4번이었다. 이 바리게이드가 헷갈려가지고 든지, 튼지, 캔지, 겐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게이드가 맞죠. 바리케이드가. 자, 섀도우 복싱이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섀도우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복원이 뭐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섀도우. 어쨌든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자, 그러면 올바른 표기는 뭐냐? 자, 섀도우라는 건 그림자죠, 그림자.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섀도우. 근데 우리가 섀도우 복싱은 모르지만 뭘 아냐? 이 영어 단어를 분명히 외래어 표기법 자주 나왔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학생들이 강한 문제죠. 이건 여학생, 섀도우 복싱은 여학생들이 좀 약한데 이 섀도우가 들어가는 건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하죠. 뭐예요? 화장품. 뭐가 있어요?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이게 아니고 눈에 그리는 거죠? 그죠? 펜으로 눈에다 그리는 거. 그게 아이섀도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섀도우, 아이섀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 맞는 거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섀도우를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섀도우, 아이섀도우. 줄여서 아이섀도우.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SHA가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 영어 표기법으로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모음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얘로 발음되는 거예요. 얘. 그래서 섀도우도 아니고요. 섀도우도 아니에요. 우자가 사라져야 돼요. 섀도우. 섀도우.
그래서 우리가 DOW가 들어가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창문. 윈도우가 있죠? 윈도우. 윈도우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윈도예요. 윈도. 그러니까 아이 섀도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 섀도우 복싱은 틀리냐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 표기인데. 똑같은 그림자라는 말인데 왜 틀리냐는 거예요. 바로 응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알파벳은 똑같은데 알파벳이 똑같으면 한글 표기법도 똑같아야 돼요. 외래어 표기법도. 근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바리게이트에 헷갈려가지고 얘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홀딱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답만 막 무슨 표기법 맞냐 틀리냐 그것만 달달 외워서는 문제를 못 맞춘다. 그죠? 섀도우 복싱은 지금까지 뭐 어디 책에 기록된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또 쉬웠던 게 어떤 거냐면 어휘 찾기. 올바른 어휘 찾기. 단어 찾기. 이런 게 나왔는데 첫 번째 선지가 안절부절 못하다. 자, 이 안절부절 못하다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돼서. 근데 이거는 원래는 문제가 안절부절 못하다는 띄어쓰기에 사실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띄어쓰기.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절부절 못하다. 여기까지가 이 7자가 한 단어.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한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맞춤법으로 얘가 나오면 못자를 빼고 안절부절하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한 단어니까 띄어쓰기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다. 7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보시면 그냥 알아요. 아, 안절부절 못하다. 통으로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웠죠.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답 고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절부절 못하다를 모르면. 알아야 합격하는데 모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다 이거를 모르면. 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난이도를 낮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난이도를 낮추다. 우리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이 난이도라는 말을 사실 많이 써요. 난이도. 근데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난이도는 낮추다, 높이다 이것과 어울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풀이를 해보면. 자, 그럼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난자는 어떤 거냐면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어렵다, 어려운 난자. 이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쉬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난이도라는 건 도는 정도죠. 정도. 어떤 깊이, 레벨 이런 걸 말하니까 어렵고 쉬운 정도가 난이도예요. 어렵고 쉬운 정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죠? 난이도가 어떻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한 문제가? 그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모순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렵든지 쉽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데 낮춰버리면 쉬운데 어떻게 낮춰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추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맞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자를 빼줘야 돼요. 난도를 낮추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어려운 걸 낮추는 거니까. 쉽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정답을 못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라는 개념만 아셔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번은 음악을 듣는 선지가 음악을 듣는 뭐가 있었냐면 와중에. 음악을 듣는 와중에. 와중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와중에가 뭐냐? 와중. 와가 무슨 말이냐면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소용돌이. 이런 소용돌이. 우리 저기 욕조물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물 딱 뚜껑 빼가지고 물 빼면 뭐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생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와예요. 와. 소용돌이. 와자. 한자로. 그런 소용돌이. 물이 막 쫙 빠져나가는
소용돌이 중은 가운데 속중. 그러니까 소용돌이 속에. 소용돌이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와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와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음악을 듣는 와중에가 그러면 맞는 말인지 한번 붙여봐요. 음악을 듣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와중이라는 건 피난 나가거나 전쟁 터졌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서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무슨 가만히 음악 듣고 있는데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와중에가 어떻다? 어울리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안절부절 못하다. 그냥 바로 고르셨으면 됐던 그런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기만 하시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이런 문제를 모르면 정답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걸레를 훔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훔치다라는 뜻은 뭐 우리가 이거 모르겠어요? 훔치다? 훔치다 뭐예요? 닦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묻은 것을 닦아내다, 깨끗이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내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훔치다라는 뜻은 그게 첫 번째고 깨끗이 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잡초를 뽑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예요? 다이어죠, 다이어. 다이어. 서로 의미만 다양할 뿐이지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 훔치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훔치다의 두 번째 뜻은 뭐가 되냐면 얘네 둘은 이제 동의어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훔치다는 뭐예요? 훔치다.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죠? 도둑질이지, 도둑질. 첫 번째 뜻은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도둑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동음 이의 관계고 이 깨끗이 하다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에 있었고 두 번째는 잡초를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레를 훔치다라 할 때 그 훔치다에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와 다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문 선지를 보니까 1번 첫 번째 눈물을 훔치다 뭐예요? 닦아내는 거죠. 뭔가 묻어 있으니까 닦아내는 거죠. 1번하고 어때요? 같죠? 걸레를 훔치다와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손수건으로 코를 훔치다. 코를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그죠? 코에 뭔가 묻어 있으니까 손수건으로 뭐 하는 겁니까? 깨끗이 닦아내는 거죠. 닦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을 훔치다. 방을 훔치는 게 뭐, 방을 도둑질해 가요? 방을 막 통째로 들고 가?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죠. 결국에 세 개가 같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잡초를 뽑아내다. 그러니까 뭐예요? 2번인 거예요. 다 1번인데 얘만 2번이니까 정답은 얘죠. 그죠? 그러니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가 두 문제가 이례적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띄어쓰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어릴 적. 자, 적이라는 건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문제 될 게 없고. 자, 두 번째는 숙질간. 숙질간. 자, 이 간이라는 건 사이간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띄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숙질이라는 건 삼촌하고 조카 관계를 숙질이라고 해요. 그런 관계니까 한 단어예요. 숙질간, 부녀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부자간, 뭐 모녀간, 부부간, 형제간 이런 것들은 한 단어기 때문에 붙여 쓴다. 그죠? 물론 이게 의존명사가 아니고 전미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지만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는 이게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간자를. 그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되어 있었던 선지가 제1차.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이 접두사인 이 제자는 무조건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건 띄어 있는 순간 그건 틀린 거예요.
붙여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뒤에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상관없어요. 앞에 다음이 붙어만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제자는. 자, 그 다음에 4번이 잘못된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씨 띄고 최 띄고 씨 띄고 가문. 이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C자가 여기에서는 붙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여기를 띄워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띄워주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띄워서 틀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C자라는 거 그리고 가문이 들어가는 건 붙여줘야 되는 건데 C자가 가문이 없고 그냥 최씨만 하면 붙어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띄워주는 경우가 아닌데 여기서는 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C라는 게 높여주는 의미로 쓰이면 붙여주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말 또는 뒤에 어떤 최씨 부인 이런 것도 여기서만 띄워주지 C자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특이하게 띄어쓰기가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문제들이 다 뭐다? 물 마시는 정도로 쉬웠던 문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 좀 부드러운 빵 먹는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웠던 거. 비문학 독해라든지 아니면 문학 지문 또 지문을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한자 도금 좀 스테이크 썰어야 되는 거 알아야 썰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군무원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